저 사람 우리 엄마 목소리야. 그 말에 떡볶이를 젓던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선 검은 외제차. 그 안에서 9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의 한마디에 여자의 심장은 이유 없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둘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건 목소리라는 것을. 지은은 28살입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 포장마차를 엽니다. 떡볶이, 어묵, 김밥. 누군가에겐 허기진 밤의 위로지만 지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면 지은은 천막을 접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발이 저려와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빚이 그녀를 삼켜버릴 테니까요. 지은의 어머니 김선영은 9년 전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 요양비, 카드빚 모두 지은 명의로 남았습니다. 사망자 치료비도 상속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지은은 어른이 됐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어머니를 땅에 묻고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 곧바로 구청에 가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썼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울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갚고 있는 그 빚이 사실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져야 할 책임이었다는 것을. 밤마다 포장마차를 열면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나를 키웠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대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맨날 혼자 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요. 원래 혼자였으니까.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빚과 포장마차만이 지은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지은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처럼 한 아이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했습니다. 지은은 냄비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접어야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외제차 한 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재벌 회장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사람 눈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민우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걱정했고 할아버지는 최고의 의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민우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반응하는 건 엄마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녹음 파일 하나였습니다. 민우야, 천천히 해도 돼.
민우는 매일 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만이 민우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인 회장은 손자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뭐든지 해주마. 뭐가 필요하니?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우는 운전기사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사람 많은 곳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놀랐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을 건 건 거의 1년 만이었으니까요. 도련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이요. 차는 시내를 돌았습니다. 시장, 공원, 역 앞. 민우는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요. 그날 밤 비가 내리는 거리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멈춰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창 밖에서 익숙한 냄새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떡볶이 냄새, 어묵 국물 냄새, 그리고 무언가 더 익숙한 것. 포장마차였습니다. 천막 아래서 한 여자가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포장마차로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느낌이 똑같았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민우는 그저 여자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애가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앞치마로 손을 닦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바로 그 말투였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투.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똑같이 말했어요. 지은은 멈췄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랑 똑같아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앉아.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반말을 했습니다. 떡볶이 좋아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국물을 퍼서 맛을 봤습니다. 매워요. 아이는 조금만 먹어야지. 민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했던 말이에요. 지은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자신과 이 아이 사이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너희 엄마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으려는 순간 운전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서요.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떡볶이를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민우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손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9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운명의 실이라는 것을. 민우는 떡볶이를 다 먹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더 먹을래?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지은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안쓰러운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우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나는 지은이야. 누나라고 불러도 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누나. 그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가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기다리신대. 대신 내일 또 와. 누나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민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 민우는 뒤돌아봤습니다. 누나, 꼭 여기 있어야 해요. 약속이에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차가 떠나고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빗물이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아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 거지? 그날 밤 지은은 9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니? 지은은 울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무슨 좋은 일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엄마, 저 아이가 누구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어. 다음 날 밤 민우는 정말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운전기사와 함께였습니다. 민우는 포장마차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은 뭐 먹어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밥 만들어 줄게. 민우 좋아하는 거 다 넣어서.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민우는 포장마차에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포장마차에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민우는 항상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집 손자가 왜 매일 이런 곳에 올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민우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막 구석, 비가 새지 않는 그 자리. 그리고 지은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우야, 왜 매일 와? 집에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는 누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구나.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목소리 들으면 엄마 생각나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그냥 따뜻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지은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오늘은 급식이 맛있었어요. 지은도 변했습니다. 포장마차를 준비하면서 민우가 좋아할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떡볶이 맵기를 조절하고 김밥에 민우가 좋아하는 햄을 더 넣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1년 넘게 말이 없던 도련님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니. 그는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도련님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불안했습니다. 누가 손자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사하게. 그 포장마차 주인이 누군지. 비서는 사흘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28살 신원 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어머니 이름이 김선영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선영. 그 이름을 들은 순간 2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책임지지 못한 약속. 어머니는 살아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9년 전입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김지은이 그녀의 딸이 확실한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선영 씨의 기록에는 자녀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호적에 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DNA 검사를 준비하게.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한편 포장마차에서는 민우와 지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꿈이 뭐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꿈이라는 게 있었나.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였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꿈 만들어요. 나랑 같이. 지은은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민우는 꿈이 뭔데? 민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행복해지는 거요. 그 말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행복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이틀 후 비서는 변장을 하고 조용히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가장해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음식을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비서는 일회용 젓가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만지지 않은 깨끗한 젓가락 하나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이었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김지은은 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네가 선영이의 딸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 하지만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28해 동안 버려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우가 있어. 민우는 그 아이를 누나처럼 따르고 있고, 갑자기 고모라고 하면 민우는 혼란스러워할 거야. 회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자. 하지만 운명은 회장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 단속반이 포장마차 거리를 급습했습니다. 여기 다 불법입니다. 당장 철거합니다. 공무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포장마차 주인들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이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지은도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허가증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허가증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재신청 안 하셨죠?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재신청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내일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일단 철거부터 합니다. 공무원들이 천막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이거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빚도 갚아야 하고. 그때 냄비가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거 없으면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남은 병원비랑 약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말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규정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9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회장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을 본 공무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유명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공무원이 더듬거렸습니다.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회장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낯선 노인이 나타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포장마차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회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허가 문제는 우리 법무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내일 우리 변호사가 구청을 방문할 겁니다. 공무원들은 물러갔습니다.
감히 재벌 회장과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용서를 구한다면 이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분노할까 아니면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설까? 저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할아버지입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 할아버지시라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매일 이곳에 온다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봤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한 건 저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미안하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지은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우가 불쌍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도 불쌍한 처지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영 씨가 당신 어머니 이름입니까?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를 아셨다고요? 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김선영 씨와 나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셨는데요? 회장은 준비해온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같은 복지관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선영은 회장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오래전 일입니다. 선영 씨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봤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지은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어머니도 같은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친했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민우가 제 목소리를 듣고 울었던 거군요. 회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김선영과 민우 어머니는 실제로 같은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친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임신했을 때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사정으로 힘들어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김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이 낳으면 꼭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저처럼 외롭게 자라지 않게요. 김선영은 약속했습니다. 그럴게. 너도 꼭 행복해야 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김선영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상처받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민우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처럼. 그 두 분이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를 자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닮으려고 노력했죠. 아이들한테 같은 느낌을 주려고.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이었구나. 회장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우를 대하는 모습이 꼭 선영 씨 같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민우를 잘 부탁합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자주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항상 저녁 늦은 시간 손님이 뜸할 때 나타났습니다. 민우와 함께 올 때도 있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회장은 지은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선영 씨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구나. 어머니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게 슬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랑 지은 누나 엄마는 친구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아주 친한 친구였지. 민우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족 같은 거네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누나는 이제 내 진짜 누나예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다, 민우야. 지은은 내 고모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회장은 지은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장소를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지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익숙해서요.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저 손자를 잘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결국 지은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았고 포장마차를 접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은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늘었고 빚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우와 회장이라는 가족 같은 존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친아버지의 숨은 도움이라는 것을. 회장이 몰래 단골 손님들을 보내고 식재료 가격을 낮춰주고 각종 허가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지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영 씨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아셨다는 것만으로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한테 빚진 게 많습니다. 그 빚을 당신한테 갚고 싶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라뇨? 엄마가 무슨 도움을 주셨는데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해줬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버렸다. 그게 내 빚이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따님께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내가 나타나면 그 아이의 삶이 흔들릴 거야. 지금이 평온해. 민우도 행복하고.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 비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지금은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로 곁에 있어야지. 한편 지은은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회장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엄마를 아셨다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할아버지도 누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응. 할아버지 눈을 보면 알아요. 누나 볼 때 눈이 촉촉해져요. 민우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회장님은 나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걸까? 하지만 지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진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민우라는 동생 같은 아이도 생겼고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도 생겼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지은은 영정 속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는 조금 행복한 것 같아요. 사진 속 김선영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포장마차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은밀한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지은은 드디어 어머니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을 갚은 날 지은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다 갚았어요. 이제 엄마도 편히 쉴 수 있겠죠?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도 김선영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지은이 간지 모르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산소 앞에는 새로운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딸이 빚을 다 갚았다. 혼자 힘으로 해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임신했을 때 나는 도망쳤어. 회사가 중요하다고, 결혼이 정해져 있다고 그런 핑계로 너를 버렸어. 그리고 28년이 지나서야 너를 찾아갔지. 하지만 너는 이미 세상에 없었어. 딸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지은이가 우리 딸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9년 동안 혼자 빚을 갚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회장은 땅을 쳤습니다. 나는 여러 번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단 한 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못했을 뿐이야.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영아, 내가 사랑한 건 너 하나였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그게 내 죄야. 이제 남은 건 속죄뿐이야. 우리 딸을 지켜주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회장은 산소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꽃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앞에서 우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은도 놀랐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계세요?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를 아셨나요? 진짜로?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회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와 어떤 사이셨어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하나? 진실을 밝혀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선영 씨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후회입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아, 회장님도 엄마를 사랑했구나.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회장님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았거든요. 말은 안 하셨지만 가끔 먼 곳을 보며 우셨어요.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은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단순히 엄마를 아셨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영 씨를 닮아서입니다. 똑같이 착하고 똑같이 강하고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머니 산소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여전히 숨겨진 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까? 언제 진실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병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지은은 민우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지은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병실 안에서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왔나? 비서는 대답했습니다. 밖에 계십니다. 도련님과 함께요.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러다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비서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그래.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죽을 뻔했다. 다음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따님께서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는 살 수 없다. 내 딸에게 거짓말하며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비서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지은 씨, 앉으세요. 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줘서. 지은 씨, 할 말이 있습니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지은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선영 씨는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28년 전 나는 선영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나는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영 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는 친자입니다. 친자 확률 99.9%. 지은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언제 검사를 하신 거예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입니다. 당신이 민우와 가까워지는 걸 보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딸입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내 피를 나눈 딸입니다. 회장은 울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느라 병에 걸렸어요. 저는 9년 동안 빚을 갚느라 청춘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미안합니다. 회장이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은은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이 불렀습니다. 지은아. 하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지은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왜 울어요? 지은은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내가 있잖아요. 그 말에 지은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포장마차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매일 그 자리를 찾아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누나 어디 갔어요? 민우는 울먹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은 씨는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병실에서 퇴원했지만 지은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더 힘들어할 것이다. 회장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은 울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래요. 믿어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왜 말 안 했어요? 왜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은은 울었습니다.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산소 앞에 놓인 어머니 사진이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아니, 어쩌면 끝까지 사랑했던 거야. 지은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세상에는 때로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어린 지은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 내가 있잖아. 너는 내 전부야. 지은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회장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엄마, 저도 용서해야 하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날 지은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이미 퇴원했지만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와 있었습니다. 지은은 복도에서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 말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도 울었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화가 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9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속죄하고 싶다. 평생을 걸쳐서라도. 지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산소에 갔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가 뭐라고 했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끝까지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정말 미안하다. 저도 엄마처럼 할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당장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어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딸로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습니다.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지은은 민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누나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누나, 이제 할아버지랑 괜찮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천천히.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진짜 가족? 지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누나 아빠니까 저는 누나 조카예요. 지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네.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민우는 떡볶이를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알겠어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목소리는 엄마가 배웠던 목소리였네요. 그리고 엄마랑 누나 엄마가 친구였으니까 목소리가 닮았던 거예요. 지은은 민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우리 엄마들은 친구였어.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방과 후면 포장마차로 달려왔습니다. 숙제를 하고 지은을 도왔습니다. 회장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지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이제 포장마차 그만두고 편하게 살지 않겠니?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포장마차는 엄마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여기서 엄마를 느껴요. 그리고 지은은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민우를 만났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이곳이 우리를 이어준 곳이지.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은과 회장 그리고 민우. 지은은 산소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만났고 동생 같은 조카도 생겼어요. 지은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다 계획하신 거죠? 민우도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민우예요. 지은 누나 잘 돌볼게요. 약속이에요. 회장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맙다.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평생을 걸쳐서. 산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 양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누나 행복해요? 지은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행복해. 할아버지는요? 민우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단다. 너희들이 있어서. 포장마차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떡볶이, 어묵, 김밥.
재벌 회장이 먹기엔 초라한 음식이었지만 회장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맛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의 맛이구나.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었거든요.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알아요. 엄마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지은과 회장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처음에 누나 목소리 듣고 울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엄마가 누나한테 저를 보낸 거예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민우야.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어져 있었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진실을 만납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인연은 사실 서로를 찾고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 떡볶이 냄새가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세 사람은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고 9년의 빚이 28년의 사랑으로 갚아졌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